뭐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여러 논평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아무튼 촛불은 의원들을 평가할 때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란 청산, 윤석열 탄핵, 파면 집회에 나왔냐 안 나왔냐. 근데 강선우 의원은 우리 집회 나와서 발언도 하시고 촛불 시민들과 함께 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진 사퇴 전까지는 저는 뭐 여러 논란들이 있을 때 가짜 뉴스들을 잘 가려보면서 잘 이겨내고 여가부 장관도 잘 수행해 주길 응원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봤을 때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촛불에 한 번도 얼굴도 안 비친 사람들이 뭐 조중동, 뭐 한겨레에서도 많이 까더라고요. 이런 데서 강선우 의원을 난타하는 걸 보면 기가 차기도 했습니다. 반대만을 위해 반대하는 자들, 내란 공범들이 어떻게 강선우 의원을 욕하는지 자기 스스로 그런 면에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강선우 의원은 문제도 아닙니다. 새 정부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인사들은 사실 따로 있어요. 뭐 송미령, 그리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진숙 철회됐죠. 네. 강준욱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사람들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데서 생사고락을 함께할 동지라고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내란 앞에 단호한 인사들을 기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상한 포용, 이상한 협치가 끼어들지 않고 원칙이 생긴다. 그래야지 실수도 안 생긴다 싶습니다. 이 내란이 종식된 줄 알고 이 내란이 다 끝난 줄 아는 선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태평성대에 살고 있다 이미 지금. 또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나 이 내란 공범들을 다양성이나 이견 정도로 이해하는 안이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 또 이런 내란 세력들도 내가 다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국회 실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고요. 네. 그 최혜병 특검이 종교계 압수수색한 거에 대해서 이런 의지는 지지합니다만 종교인과 종교 시설에 대한 수사는 각별히 절제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지금 네, 우원식 의장도 그 국힘당의 항의를 받고 나서 국힘당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니까 국힘당이 자기 편 생겼다고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 압수수색 들어올 때 스크럼 짜고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원식 의장한테 이런 사람들을 비판을 해야지 어떻게 특검을 비판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한교총이라고 한국교회 총연합에서도 입장을 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종교시설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국힘당이 반성이 없는 거예요. 반성을 없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대표가 그러니까 인위적 당 해산은 안 된다. 인위적 당 해산, 험제를 통해서 하는 건 안 되고 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은 국민들한테만 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국힘당은 통합진보당이랑 다르게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자진 해산할 놈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배출시키고 내란에 동조한 내란당이에요. 최근에 권성동이랑 통일교 사건만 보더라도 무슨 교주를 뽑듯이 국힘당 당대표를 뽑는 건데, 특정 교인들과 접촉해서 당대표를 뽑는 반민주적인 정당입니다. 헌법 정신에도 완전히 위배가 됩니다. 그리고 김재현 대표가 얘기하듯이 국민들이 충분히 투표를 통해서 심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프레임 때문에 국힘당이 아직도 17%, 19%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극우들의 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베를 폐쇄해야 된다라고 진보당 입장도 내셨잖아요. 그렇게 국힘당도 험제를 통해서 해산해야 되고 이 구호를 명확하게 들어야 되는 게 촛불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틈을 주면 살아나는 놈들이니까 이런 말들이 오히려 이자들에게 틈을 준다고 생각을 잘 하고 앞으로는 이런 실언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범죄 모음 시간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시간이죠. 너무 많아요. 김건희 특검이 너무 고생이 많아요. 네, 특검이 고생하는 만큼 요즘 국민들도 고생하고 있는 김건희 범죄 모음 시간. 갑질이 여기 있습니다. 강선우가 갑질이 아니라요, 김건희가 갑질이에요. 특검에 지금 조건을 내걸고 있죠. 네, 이 검사들 불러서 황제 조사받던 버릇을 못 고친 게 분명한데요. 네. 일단은 그 8월 6일에 소환을 했는데 아주 건방지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당 날짜에 병원 진료가 있긴 한데요. 특검 조사에 나가주긴 할게요 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아, 이게 웬만해서는 나갈 건데랑 또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그쵸. 어. 웬만하지 않았지만 그쳤구나. 나가준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네. 조건을 걸었습니다. 김건희가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혐의별로 나눠서 기일을 나눠서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6시에는 퇴근하겠다. 그리고 각 조사 사이에는 3, 4일간의 휴식 일정을 보장해달라라고 했는데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16개예요. 당신한테 걸린 게. 근데 한 혐의당 3, 4일간의 휴식 일정을 보장을 하면 이걸로 조사로 이미 한 2달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추가로 뜨고 있는 혐의들도 많기 때문에 2달은 그냥 넘어갑니다. 불러서 기초조사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것만 그쵸? 해도 2달이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 혐의당 3박 4일씩 해도 특검 기한이 모자랄까봐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특검이 이제 문홍주 특검보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다.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로 안 충분합니다.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바로 구속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지금 6일에 나오고도 다음 일자 고지하면 분명히 이것들 안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2, 3일씩 미룰 겁니다. 지금 건강이 특검 수사 받을 만큼 지금 좋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김건희를 보면 밤잠을 자지 않고 문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이권의 개입을 네. 했고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 순방 가던 여자 아니에요, 이 여자? 가가지고 5개 명품샵 쭉 돌고 있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만한 소개- 어린아이 이렇게 들어 올리던 그 건강 어디 가셨습니까? 캄보디아에서 네. 맞아. 아 정말 예전 영상 하나 화두되는 거 있는데 김건희가 진짜 바빠서 자기 줄리 이거 못한다라는 영상 있거든요. 하나 볼게요. 석사도 2개나 받고 박사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또 제가 사업하느라고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분리식의 사업은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줄리식의 사업일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밝혀진 건 일단 석박사 따느라 공부한 시간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열심히 한 거는 남아 있는 건데 줄리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당선 직후에 네. 취임도 전에 벌써부터 범죄 행위를 기획을 한 건데요. 아, 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추진도 3월 9일에 당선되고 3월 말부터 바로 국토교통부 담당 팀장이 민간 설계 용역 업체에 그 기존 노선 바꿔달라. 그게 최종 노선인 것처럼 해주면은 용역 수행에서 편의를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확인이 됐고요. 네. 열심히 일한 거죠 그 사이에. 네. 또 우크라이나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22년 3월 24일에 바로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를 발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찍부터 준비해 왔다라는 그러니까 게 확인이 3월 됐습니다. 9일에 당선되면 5월 10일이 취임 날짜예요. 네. 취임되기도 전에 3월 말부터 양평 고속도로 휠 생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니까 미국이 도와줘서 우크라이나 이기면 내가 여기에 재건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먹어야지. 이 생각을 3월 말부터 했다는 거야. 아니요, 이기고 말고는 상관이 없고 네. 거기서 이제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돈이나 먹고 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김충식이 지금 여기서 이름이 나오는데 김충식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온갖 카르텔에 속해서 국정을 농단했던 것 같아요. 요거 얘기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하나회랑도 관련이 있고 그 이전부터 계엄을 추진해왔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거든요. 이게 이슈는 많이 안 됐는데 올해 1월에 내란국조 특위에서 추미애 의원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네, 김충식이 하나회 성원들에게 통일자금 명목으로 후원을 받아왔는데 이게 2015년에서 16년 사이 일이라고 하고요. 그 헌법 추격본 그런 책자라는데 계엄 부분 내용들은 다 담겨 있대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저렇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오른쪽 위에 사진에 또 접혀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저렇게 접혀 있는 페이지들은 다 하나같이 계엄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책자에서 통일입법 국민회의라고 써 있는 메모도 발견되는데 이게 그 윤석열이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던 네. 그 내용 아닌가 싶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 시기가 박근혜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 작성하던 시기입니다. 또 나오네 박근혜 기무사. 아 그렇구나. 네. 김충식의 노트에서 말레이시아 310K 1차 55K 이렇게 써 있는 메모가 발견된 거예요. 백효룡 경정이 얘기했던 인천세관 마약 사건의 규모가 300kg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왔던 마약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때 처음에 발각됐던 필로폰의 규모가 74kg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1차 55K라고 써 있는 거랑 규모가 비슷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저거를 김충식 씨가 뉴스 보다가 치매 방지하려고 이렇게 자필로 적었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분명히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적어놨을 거예요. 저것도 호다닥 도망가면서 그 창고에서 기자들이 발견한 막 뒤진 수첩에서 발견이 된 건데. 김충식이 또 파주 민통선 안에 평화순례길 사업 부지에서
그 사업부지 안에 정보로부터 8,000평의 공간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 관련돼서 왜 받았느냐라고 문의해 보니까 지자체도 모르고요, 국토부, 네. 통일부 뭐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 이 정도로 모를 정도면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국정원 조세 가능성이 언질은 높다. 들었다고 합니다. DMZ 인근에 김충식 땅 있다고 하니까 유엔사가 너무 열받는 게 지금 유홍식 추기경 계속 방문 불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은순 내연남 사기꾼을 비호해주고 평화전도사인 추기경님은 방문을 불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을 옹호하게끔, 내란 종식에 확산되게끔 지금 이 김충식을 도와주고 있는 건데 역시나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유엔사는. 그러니까 김충식이 그냥 최은순 내연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발도 넓고 역할도 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 최은순, 김충식, 김건희 일가를 제가 보기에는 혼자 절대 못 큽니다. 나라가 흔들릴 만큼 이렇게까지 키워놓을 수 있었던 거는 키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력이 저는 미국, 종교, 정계, 검찰, 사법부, 재계까지 다 지금 총망라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참에 일망타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 나온 김에. 이 무인기 관련 보도가 또 나왔어요. 요거 하나만 또 짚고 갈게요.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김용대가 또 뭔가 부인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보도인데요. 네네. 그 10월에 무인기를 보냈을 때 당시에 김용대 본인은 폴란드 출장으로 부재 중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김용현이 직접 지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김용현이 직접 지휘를 하고 합동참모본부가 드론사를 건너뛰고 백령도 대대에 직접 지시한 거다. 그러니까 김용대 증언이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첫 작전이 백령도 작전이었는데 이때 김용대는 자기는 폴란드 갔다는 거야.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합참은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합참 지시한 게 오히려 드론사를 건너뛰고 또 나온 거거든요. 김명수 합참의장이 절대 몰랐다라고 하는 건 이게 바로 거짓말이다. 합참은 한국군 최상위 작전 지휘부죠. 이 합참은 전시작전권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미국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합참의장이 몰랐다? 이거 거짓말인 거면 미국이 몰랐다라는 것도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이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여러 증언들, 기사들을 보고 국회 불러야 돼요. 합참의장이랑 제이미어 브런슨인가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 사령관 불러서 청문회 열어야죠. 네, 지금 작전권 반환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계엄 준비하고 있는, 특히 이제 무인기 작전 준비하고 있는 거를 알았다면은 내란과 외환에 공모하거나 최소 묵인했다는 게 되고요. 그렇죠. 이걸 몰랐다고 하면은 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군이 우리 군을 통솔할 능력도 없고 그렇죠. 정보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전작권 내놔야죠. 그렇죠. 국회는 이걸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서 이것저것 막 따져 물어야 됩니다. 미국이랑 김명수 합참의장 불러가지고 할 수 있게끔 광장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좀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